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순이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TV자율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원에서 의뢰해서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후보 모두에게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무당층의 표심은 국민의힘에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런 걸 보면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탄핵이 4일날 됐기 때문에 네. 6일, 7일자 아마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한 거고 네. 그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중도층에서 아쉬운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정청래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네. 비호감 정치인이 1위가 이재명이다. 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호감이 1위라고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은 뭐 보수 진보 진보적인 차원의 어떤 사람들은 빼고 중도층이 상당히 비호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중도층에서 저런 여론적 지지가 상당히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지형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35%,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한 35%, 이번 특히나 보궐선거에서 보면은 한 35%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두 개 합쳐서 70%. 그러니까 무당층이 30에서 또 35%, 뭐 33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무당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쨌든 이 여론조사에서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이 좀 방심할 수 있는 포인트 아닌가. 이게 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좀 일시적인 것이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이제 보수 정당들이 이번에 총 단결을 해야만이 네. 지금 불리한 구도 아닙니까? 선거는 구도, 이슈, 인물인데 인물은 지금 뭐 정당에서 지금 후보 등록을 이제 곧 받으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도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건 뭐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던 그거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파면을 받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뭐 불리한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와서 그것을 상상력을 해서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정당한테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방심하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보수정당이 분열이 안 되고 다 끌어모았을 때 1%, 2% 차이로 승부가 갈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분열이 돼서 뭐 떨어져 나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게임은 해보나 마나다. 그것이 이번 선거의 구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슈와 인물, 이슈라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정당한테 유리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리한 이슈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네. 그리고 불리한 이슈는 뭐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혹시 뭐 수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번 대선은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가 숨어 있어서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는데, 우리 보수 국민 여러분들이 똘똘 뭉치면 가까스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사퇴를 하고 11일 날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에서 뭐 독보적이신 분인데, 이 홍준표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해서 이준석 대표가 무슨 염치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극대노했다고 하거든요. 이 국민의힘이 1차적으로 단일화하려는 대상은 역시 개혁신당인가 봅니다. 가능할까요? 뭐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네. 20대 남자가 2만 명 정도 지금 당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 표심이 꼭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지지층이 겹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굳이 이준석 대표가 오지 않으면 국민으로서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 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대장 막판에 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이기는 쪽으로 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네. 1%, 2%, 몇 프로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혼전이 갔을 때는 2, 3% 후보가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때 박빙의 승부로 가면은 어느 한쪽으로 캐스팅 보트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이득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서 나중에 내각이라든가 어떤 지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공동 정권을 운영을 한다든가 네. 그런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는 저런 로키로 해서 네. 나는 절대 완주하겠다. 완주하겠다. 단일화 국민의힘과 하겠다. 네. 절대 합의하지 단일화하지 않겠다.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네.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것이 뭐 정치인들이 보면은 통상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수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그냥 완주하게 그냥 두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청년들 표 이런 것들은 뭐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는데 뭐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저는 해석이신 그렇게 거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지난 총선 때는 어쨌든 3%를 넘어서 국회의원을 3명 배출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조국 혁신당과 함께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지금 한 2% 되나요? 그것도 여론조사에 따라. 지표에 따라 다 다르니까.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2030 청년들이 굉장히 이준석 대표 지지를 많이 네. 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2030 청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계몽이 되면서 지금 그러니까 상당수가 이 보수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 뭐 이렇게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네. 과거 청년들이 이준석 대표 지지했던 거랑은 또 양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라든가 지금 이준석 대표고 혼자도 아니고 지금 천하람 의원이랑 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롭지 않아서 그런데 만약에 혼자 의원을 했으면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의원을 하다 보니까 네. 앞으로 서로 의지하고 기대면서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것인가 본데 그러나 그렇게 이제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어떤 집단 대 집단, 네. 세력 대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대선 후보가 되던가 아니면 당대표가 되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와 같이 할 거냐 같이 하지 않을 거냐 그런 생각이 들고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만 서로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이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자유통일당 등 이 애국 보수 세력과의 단일화 또는 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뭐 대선 레이스 초기니까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이 광화문 애국 시민 세력이 극우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다수인 반면에 또 광화문 애국 세력을 다 껴안고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최근에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부에서 보수 전체 단일화에 대한 공론화 이게 대선 기간 동안 좀 이루어질까요? 지금 현재는 뭐 이제 보수 정당 여러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있고 자유통일당도 있고 뭐 또 이준석 개혁신당도 있고 있지만 지금은 각 당의 후보를 낼 지금 순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5월 2일인가 3일인가가 아마 5월 초가 대선 후보 정식 등록일인데 네, 그 네. 전까지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각 당의 어떤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만약 4월 한 20일, 25일까지는 각 당의 후보를 뽑아놓고 네.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그때 가서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일주일 전이니까 네. 그때 가면 각 유력 후보자의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만약에 A당과 B당이 큰 정당이 작은 정당을 합친다고 할 때 내가 합쳐가지고 플러스가 되나 마이너스나 그것도 생각을 할 것이고 만약에 하면 상대당을 이길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시너지가 있냐 없냐 그것을 상당히 따지기 때문에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각 당의 후보 뽑는 과정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주 정도는 타당과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에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은 막아야지 네. 대한민국이 삽니다. 아니면 대한민국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말 수시로 바꾸지 또 사법 리스크가 5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또 최상목 권한대행 또 탄핵한다고 지금 또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아마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세력. 그래서 오늘 어제죠. 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저런 이재명 세력, 민주당에서 양심 있는 세력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재명 세력만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대선에서 한번 붙자.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보수 정당에서 다 하나로 지금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 합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권성동 대표 그랬더라고요. 이재명 세력이 없어져야 내란이 종식되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그간 탄핵 정국에서 했던 일련의 행동들이 사실 이게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네. 하고 국민의힘에서 또 주진우 그 법률자문위원장 네. 고발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했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반 이재명 구도로 모든 보수 애국 시민들이 뭉쳐야 되고 그게 대세를 이뤄서 무당층까지 흡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는 굉장히 자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광화문 애국 세력을 껴안지 않고는 국민의힘이 절대 대선에서 쉽게 승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네네. 자, 자당의 대통령이 어쨌든 2분씩이나 탄핵을 당했습니다. 또 당내 일부가 민주당의 동조에서 탄핵 소추안에 동의를 해가지고 이게 헌법재판소로 간 게 사실은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당명을 그대로 가지고 또 당내 이제 뭐 친한동훈계와 이렇게 분열도 있는 상황에서 대선 그냥 치를 수 있을까요? 뭔가 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 이런 걸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뭐 55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죠. 시간이 네. 시간이 없어서 경선을 치르고 후보 내고 등록하고 선거 준비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지금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당에서는 특히 이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뭐 자유통일당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정당이 마찬가지겠지만 급작스럽게 시작된 조기 대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개혁을 하고 국민들한테 흡수하고 우리가 창조적 파괴를 하고 천막을 치고 뭐 그럴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할 수 있는 사람 다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도 뭐 이재명 대표 오늘 어제 대표 사퇴했고 이제 곧 이제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대선 이제 출마 선언을 할 테고 네. 그리고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어제 그 인천공항에서 네. 인천공항이죠? 인천공항인가 김포공항인지 모르겠어요. 그 공항에서 그 대선 출마 선언을 이미 했고 네. 뭐 김경수 전 지사도 할 거고 네. 지금 김두관 전 의원도 지금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보십시오.
지금 뭐 14명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단체장의 절반이 지금 다 출마를 그러니까 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감을 이번 기회에 보이지 않으면 내년 지자체 선거 때 이길 수가 없다. 그것도 선거 전략입니다. 네. 전략은 내가 대선 주자로 나올 만한 급인데 대선 주자는 못 됐지만 네. 내가 지방자치단체장 또 하겠다. 그런 것이 본인들의 선거 전략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뭐 무슨 정말 될 거다 정말 될 생각하고 거다 나오는 하는 건 것 아니다. 아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지난 탄핵에 대한 반성이 없어서 안 나온 건 아니고 반성은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던가 일단은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을 하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는 제도적 체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닥친 것부터 불을 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많은 지금 14명 네. 과거에 그때 그 YS DJ 막 이수성 총리 그때 나올 때 구룡, 10룡 그것도 많다고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14룡, 15룡, 용이 15개. 네. 그 중에서 여의주를 문 것은 한 명 있는데 한 명도 이재명을 이겨야지 여의주를 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것을 뭐 무슨 별을 딴다고 그러는데 뭐 그러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거고 각각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그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렸다 뭐 그렇게 보다도 네. 내년 대선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 알리기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안철수 의원이 4번째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장소가 광화문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광화문 애국 세력들은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광화문에서 풍찬 노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쳐왔는데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출마 의견하면서도 그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단일화 해준 게 이게 후회스럽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왜 하필 이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뭐 거기 광화문 집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TV를 통해서 많이 보았고 보수의 성지가 광화문이다 그런 생각을 1차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을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싹 해가지고 본인 걸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광화문 세력들은 어떤 기분이 안 좋죠. 프로파간다라고 네. 정치 선전이에요. 네. 정치 선전의 기법 중에 하나고 정치 선전의 7가지 기법, 3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할 수는 없을 거고 네. 제가 대학교 학생들한테 제가 강의하는 그런 주제인데 이 광화문이라는 것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네. 뭐 광화문에 그 도로도 내고 그리고 정부 종합청사도 거기다 만들고 그래서 정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그 뒤에 광화문 그 사이에 두고 그 뒤에 청와대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은 정치 권력의 상징이고 대통령의 상징인 곳이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쿠데타라고 그러죠. 그것을 일으키고 나서 정권을 잡고 63년에 정권을 잡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상 있죠? 네. 그것을 거기에 세운 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네. 광화문.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세종대왕 동상 있죠? 세종대왕은 전두환 씨가 세종대왕을 상당히 이렇게 신격화했어요. 전두환 씨가. 네.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인데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결국은 보수의 상징인 곳에 서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 장군 상 앞에서 시위도 하고 뭐 성명도 발표하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을 어떤 심벌리즘이라고 그래 어떤 상징을 차용하기 위해서 그 안철수 의원은 대선 출마할 때 네. 이미지를 컨셉을 이렇게 채용하기 위해서 거기서 했다고 봅니다. 네. 뭐 어쨌든 광화문 애국 시민들은
기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필 왜 하필 광화문에 왔냐. 근데 실질적으로 뭐 광화문에서 이렇게 출마 선언한다고 해서 광화문 애국 시민들이 안철수 의원을 곱게 보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죠 지금. 네, 그렇죠. 네 번째 대선 출마 의견. 조금 또 이렇게 보니까 출마 의견 하는데 보통 보면은 지지자들이 이렇게 막 나와서 같이 하잖아요. 별로 이렇게 지지자들도 많이 이 동참을 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대선 후보 출마 기자회견 치고는 조금 초라한 행색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과거에 그 김포에 7.8기 7번 나와서 8번째 된 김두섭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정말 무조건 출마하는 그런 분도 있었는데 처음에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필두로 해서 민주당으로 그때 출발을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이미지가 좋았는데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국민들도 이제 뭐 좀 식상한 그냥 거죠? 항상 네. 식상하고 새로운 것이 없는 거죠. 한번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기대감도 없고 또 철수. 뭐 지난번에도 또 철수하냐 그러니까 절대 철수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중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하고 네. 이번에도 또 철수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뭐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국민이 판단을 몫이라고 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비롯한 대통령 추천 몫으로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거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는 권한대행으로서 마은혁을 임명해야 된다고 그 임명하지 않는 게 무슨 헌법을 위배하는 거라고 난리를 치더니 그때는 대통령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대통령목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월권이라고 또 난리를 치니까 참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제 아침 9시, 10시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 사퇴를 했는데 네. 사퇴를 뭐 한 30분 하더라고요. 사퇴 해설을. 그러면서 상당히 대통령의 어떤 그 권위를 느낄 듯한 네. 정말 그런 모습을 의젓해졌어요? 아니 뭐 대통령보다 더 권위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국민들은 상당히 견제 심리가 발동될 것 같고 거기에서 제일 일성이 뭐였냐면 재판관 임명이었습니다. 한덕수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다. 결국은 임명이 취소될 건데 그걸 왜 쓸데없이 했냐 이렇게 비웃는 네. 조롱하는 듯한 네. 그런 것을 제가 모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해설하면서 그걸 봤는데 참 자괴감이 들었다. 네. 참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고 어떤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입법 권력이 행정권까지 다 장악하려고 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번 대선 정말 잘 치러야 되겠다. 보수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되겠다. 네. 전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급하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네. 왜냐하면 중도 3명에다가 보수가 4명으로 되면 네. 그러면 7대2입니다. 네. 현재가. 네. 그럼 어떤 헌법소원도 가면은 다 인용이 됩니다. 네. 앞으로 잘못된 헌법 조문에 대해서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거나 해가지고 헌법에서 줄줄이 다 인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급한 거죠. 네. 그래서 되지도 않는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탄핵해도 자기들이 기대할 게 없으니까. 아니, 누구를 그리고- 탄핵해도 국무위원들. 그리고 이제 이게 신의 한 수라는 게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을 임명을 했는데 네. 이것을 뭐 무슨 권한쟁의 심판한다, 가처분한다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헌재법 6조 3항에 보면은 임기 만료 전까지 네.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이 임기 만료 전까지 4월 18일이 문영배 임의선 임기잖아요. 네. 임기 만료 전까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해야 된다. 네. 네.
지명한다. 지명한다. 지명. 그 이건 인사청문회도 필요 아니 필요하죠. 하기는 하는데 지금 우원식 의장 뭐 인사청문회도 안 받겠다. 아니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안 받으면 더 고맙죠. 안 받으면은 그냥 지명이 아니 받아도 효력을 안 받아도 발생하는 일단은 네. 어제 그저께 네. 지명을 했으니까 앞으로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돼요. 네. 국회에서. 그것이 네. 이제 인사청문회법에 있어요. 6조 3항에. 그러면 20일 동안 치르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정말 데려다가 막 그냥 박살낼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민주당한테 유리할 거다. 만약 20일 동안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권한대행이지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다시 국회에 다시 공문을 보내요. 네. 열흘, 일주일 아니면 내일까지 해달라? 내일까지 해달라. 그래서 내일까지 안 하면 모레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국민의힘이 네. 결사 반대했습니다. 결사 반대했는데 이미선 왜냐하면 막 그 주식 놀이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 이런 네. 사람이 대법관 되면 안 된, 재판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헌재에서 국민의힘 그때 보수정당이 격렬하게 반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못하니까 그냥 문재인 대통령 임명해 버렸잖아요. 그런 네. 사례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민주당이 권한쟁의 가처분은 뭐 어차피 안 될 거고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번에 마은혁부터 해서 조한창 그 김복 누구죠? 저기 그 그 세 분을 네. 김복형. 임명하지 아니 정계선 세 분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네.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있기 때문에 임명을 안 했다. 근데 지금은 4월 4일자로 대통령이 파면됐어요. 대통령이 없어요, 아예. 네, 네. 대통령이 없어요.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은 뭐냐?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이 살아 있는데 식물 인간이지만 네. 살아 있는데 살아 있으면 이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권한이 있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니까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권한이 있냐? 네. 이것이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없어졌어. 지금 아무것도 네. 일반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한쟁이 한 명밖에 없어요. 한덕수 총리밖에 그래서 없는 거죠. 권한쟁의 그렇죠? 심판의 대상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참 본인들한테 유리한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가 권한 대행이니까 대통령으로서 마은혁 임명해라라고 했던 민주당이 지금은 또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왜냐면 보수 헌법재판관들을 2명이나 임명을 하니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지명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민주당 정말 같은 사안을 놓고 본인들 유리한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민주당 정말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대통령을 배출한다. 정말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